그래서 계속 이제 대표님께서 누구냐라고 여쭤보시는 이 궁금함을 갖고 계세요. 왜냐하면 대표님 니트를 만나본 적이 있으신가요? 니트 상태의 사람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조금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사실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걸로 보면 사회 부적응자 같은 느낌을 주거든요. 지금 설명하신 요 세 가지.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는 통계적으로 그냥 고용이 안 돼 있고 쉬었다고 대답하는 사람들. 요 둘은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중첩되는 건지 저는 이게 굉장히 궁금하고 저는 이제 사실은 이렇게 사회적 병증이라고 여겨지는 분들은 거의 만나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통계적으로 니트 상태에 있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봤죠. 오히려 그분들은 굉장히 액티브한 삶을 살고 있죠. 그런데 그게 저는 스펙트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이라고 할 때는 병인 상태가 있고 아닌 상태가 있잖아요. 감기마저도 감기인 상태가 있고 아닌 상태가 있고 그런데 사실은 특히나 청년 세대로 내려오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스펙트럼을 다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고립 상태. 저는 은둔이 아니라 고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은둔은 자발적인 거고 자발적으로 은둔을 하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아요. 정말 인구의 아주 적은 퍼센트인데 어떤 상황을 겪고 나서 고립 상태에 비자발적으로 놓인 사람들은 많죠. 근데 그때 그게 지속이 되면 네가 의지가 없어라고 자발적이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립 상태 혹은 은둔 상태에 놓인 사람들도 굉장히 액티브하게 노력들을 해요. 예를 들면 나는 정말 모든 것이 너무 힘들어. 근데 사회에 돌아가려면 내가 살을 빼야 될 것 같아. 그래서 2달, 3달 동안 저는 정말 20년째 다이어트를 실패하고 있는데 살을 빼러 2달 동안 진짜 엄청 열심히 그런 기관이 있어요. 또 서울시 근교에 많습니다. 그런데 가서 합숙 훈련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고립 상태에서 취업 준비를 하는 거꾸로 그러니까 명문대라고 흔히 말하는 그런 그 학교를 다니는데 4학년 2학기 되면 취업 준비를 하잖아요. 졸업을 유예를 하고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하는데 그것이 이전에는 내가 취업 준비를 하는 게 뭐 떳떳하고 친구들한테 야 나 공부 좀 열심히 할게 술자리 부르지 마 이런 정도였다면 아예 스스로를 고립시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아무도 안 만나고 친구들과도 연락을 끊고 취업 준비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어요. 저는. 근데 그런 상태는 이제 약간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왜 그렇게까지. 근데 그 정도로 절박한 상황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구분하기가 되게 어려워지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예를 들면 저희 유자살롱이라는 사회적 기업을 제가 했었는데 거기에서 만난 친구는 정말 은둔형 외톨이도 한 2년을 했는데 지금 카페를 창업을 해서 그 인스타그램을 들여다보면 정말 이 정도로 멋지게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니트라는 사람이 있을 것 같다라는 환상을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거죠. 사실은 니트는 삶의 한순간 그 닥치게 되는 상태인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상태다. 그렇게 주체가 아니라 상태이기 때문에 그동안 대표님뿐만 아니라 많은 니트 연구자들이 니트를 만날 수가 없어서 니트 연구를 못 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게 니트 상태로 들어갔을 때 고립형 니트로 고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몇십만 명이 그러고 있으니까 그들은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연구도 이루어지고 사회적인 지지도 일어나지고 그런 안전망도 만들어지고 하는데 한국은 많은 사람들이 정말 소수의 그 고립이 좀 고착된 사람들을 빼고는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니트라는 게 존재하지만 그 상태는 존재하지만 니트라는 사람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100만 명이라는 숫자에도 불구하고. 일본처럼 설명할 수는 없겠고 그리고 이게 무슨 사회적 병증처럼 설명하기도 어렵네요. 그리고 사실 한국의 니트 쪽이라고 불리는 분들은 굉장히 액티브하게 뭔가 하려고 한다. 다만 고립되어 있을 뿐이다. 이렇게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거죠. 저는 약간 이중적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병적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지도 않고요. 실제로 굉장히 병적인 경우도 많아요. 심지어는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이 이 사람의 사회생활에 도움되는 경우도 많죠. 그리고 거꾸로 이것을 병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직장에서 어려움을 인해서 심리적인 그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정말 약을 먹어야 될 정도의 어려움을 갖거나 이런 사람이 한국에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직장 내 니트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회사에 다니고 있다 뿐이지 뭐. 네.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교육받는 것도 아니고. 네, 아주 저도 그럴 때가 많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니트를 병리화함으로써 이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그게 제 주장인 거예요. 이걸 이렇게 딱 이렇게. 근데 이게 어떤 특별한 이상한 정리해서. 사람들의 네. 병이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전체가 겪게 되는 그 니트라는 말이 저는 싫기 때문에 비노동성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비노동성이다. 네, 그러면 비노동성이다. 그 비노동성을 좋습니다. 네, 그걸 병리화하거나 이상한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노동하는 주체만이 진짜지. 그게 정말 사람다운 사람이지. 뭔가 노동을 하기 싫어하거나 노동을 못할 것 같거나 노동을 안 하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야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은 이 사회를 굉장히 발목 잡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노동성, 니트성은 우리 모두의 것이다. 네. 이렇게 일단 한 가지 정리를 하고 네.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그럼 이게